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과 특별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참 노인학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로사상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박혀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 권익을 위한 오늘 대한노인의 노인들의 총사령탑이고 지휘관이신 김호일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한류 문화에 관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 언제부터 입으셨나요? 우리 고유한 한복이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옷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도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집사람 한복을 챙겨가지고 가져가서 만찬이나 무슨 모임할 때에 우리 집사람은 한복을 입고 참여를 하면은 아주 뷰티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한국 옷이 감탄을 자아내고 했습니다. 제가 마산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도 있고 이래서 사시사철을 제가 한복을 입고 쭉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한복하면 막 김호일을 연상할 정도로 한복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진 일이 있는데 제가 키도 크고 체격이 큼직하니까 한복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이고 여대 보이고 아주 호감이 가고 인상이 깊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후에 이기택 의원하고 교제를 하는 동안에 너무 튀는 모습 아니냐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복을 한 10년 입다가 안 입었는데 노인이 회장이 되면서 이제 노인이니까 내가 노인 표본하고 우리 고용한 의상인 한복을 전 국민이 잘 입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복을 노인이 회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첫날부터 내가 한복을 입고 지금은 우리 여기 중앙에 직원이 한 40명이 되는데 전부 한복을 맞춰줬습니다. 그래가 한 달에 한 번씩 고궁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복 입기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제가 스스로도 즐겨 입지만은 전 국민이 한복을 입는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김호일 회장님께서 한복을 입는 이유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이 한복이 아름답고 또 미의 그런 원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우리 김호일 회장님은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노인 회장에 대해서 저는 2020년 10월 19일이 대한민국 노인회의 첫 걸음을 시작하신 그런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 대한노인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특수법인단체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으로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나 또 회장단들의 업무 추진비 지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경로당 회장들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아무런 그 지원금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장사하는 단체는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단법인이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인건비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의 그 조직상으로도 중앙에 회장이 있고 16개 강력시도의 연합회장이 있고 그 밑에 245개 시군구에 시회장이 있고 그 밑에 2700 읍면동 분회장이 있고 그 밑에 6만 8천 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연합회장이나 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지원이 그냥 뭐 귀신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전념을 하기가 아주 어렵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보고 그 업무 추진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러면은 돈 주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법인이 규정상 그 업무 추진비 이런 걸 주게 되면은 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문책을 당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의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업무 추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하여야 그 각급 회장들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호인 회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서는 국회의원 삼선보다는 노인의 회장 되기가 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그 우리가 그 7.8기는 말이지 2전 3개 승부사가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편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 사모님하고 처음 만나실 때 어떤 관계로 만나셨나요? 그건 제가 운영하는 한국언론통계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여직원이 당진 여고를 졸업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진 여고에 선생님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성이 우리 집사람이 무용선생인데 그 무용반을 했던 거 가지고 그래 우연히 그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졸업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우연히 그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안 했다 하니까 자기 근무하는 직장 대표하고 자기 서성을 분매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분매 결혼을 하신 거나 그러면 오늘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모님한테 한마디 좀 하시죠. 우리 집사람은 뭐 일반 평범한 여성인데 남편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의 아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 선거를 제가 하는데 그 공천도 못 받고 처음 선거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 또 선거 자금이 없어가지고 동별 참모도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넓은 마산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선거하는 동안에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내가 2번을 낙선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혜를 낸 것이 자기가 무용선생을 했으니까 그 마산 여성들한테 무용을 무료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그 무용교실로 넣어가지고 그 무용을 배워준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용을 배운 사람이 무려 한 1,3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무료로 우리 집사람한테 무용을 배우고 그러면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이나 한 몇 곡을 배워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료를 안 하니까 자꾸 진도가 나와가지고 하간무를 한다, 뭐를 한다, 또 뭐 장구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그 무용을 배운 사람들이 공짜로 무용 배우니까 내가 선거 때 되면 또 공짜로 선거운동을 또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2번을 낙방하고 3번째도 무소속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김영삼의 아성인 마산에서 현역 재선 의원이 그 공천을 받아가 동가 조직이 거기에 막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현수막도 안 들고 한벌에도 안 만들고 아주 조그마한 명함만 만들어가지고 라면 끓이 먹고 하는 아주머니들 한 15명하고 마지막 그 눈물로 호소하는 선거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그 63표 차이로 내가 당선이 돼가 이전 상기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자기의 주특기인 무용을 마산 그 여성들한테 가르치는 그것이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극적으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그 총재가 민자당으로 대통령하기 위해서 노태우 민정당하고 김종필 또 신민주공화당하고 3당이 합당이 돼가 민주자유당이 됐는데 그 당의 총재 겸 그 대통령 후보가 그분이 되어졌는데 마산은 또 그분 부친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마산이 본래 김영삼 씨를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이 제가 동정론이 높아가지고 여론이 공천자가 팽팽하니까 마산 같은 데는 창조연설이 필요 없는 곳인데 만의 일을 대비해가지고 마산에 김영삼 총재가 창조연설을 열어가 한 10만 인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후보자가 싫으면 이 김영삼을 보고 좀 찍어달라. 내가 그러면 대통령 나오는데 우리 당 공천자가 마산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이빨 빠진 사람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하는데 아주 모양이 안 서고 미신이 안 선다. 그러니까 넬로 대통령을 뽑으려 하거든. 마산에서 국회의원부터 내가 공천 좀 사람을 꼭 좀 당선시켜달라. 그런 지원 연설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무소속으로 63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떨어지면서 내가 그 만 1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그 산의 약수터에 물도 떨어오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사람부터 인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그 인사 끝나면 목욕탕 가서 내가 땀도 씻을 겸 목욕하면서 등도 밀주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아침 먹고 나면 막 차례대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오후 서너 시가 되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장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저녁 때는 막 대포집부터 막 식당 손님 있는 집은 막 오라 하는 소리가 없어도 무조건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만 10년을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어른이고 애고 내 손 안 잡은 사람이 몇 번씩은 다 잡았을 정도로 집념에 불을 태우니까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집념으로
한번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강하게 일어가지고 제가 뭐 경제력도 힘에 부대끼고 또 눈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막 현수막도 안 걸고 선거 팜플렛도 안 만들고 딱 명함만 뭐 내 어제 선거 2번 떨어진 사람이고 막 이름을 모릅니까 뭐 양력을 모릅니까 그래서 명함만 딱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제가 그 선거 때의 특징이 팜플렛을 안 만드는 대신에 선거 3일 전에 A4 용지 앞뒤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1942년 12월 12일 고고한 울음을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다 국민에게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노력 앞에는 무릎을 꿇는 법이란다 또 내 시험지 상단에 글을 써줬다 뭐 이래가 국회의원 2분을 고려대에 종합생회장을 했다 국회의원 2분 떨어졌지만 자제를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이런 거를 내가 초중고 등교 시간에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 만화 카트를 나눠주었는데 내가 동심에다가 호소를 하려고 그냥 학생들은 아무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만화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화 컷을 이리 보면서 순수한 동심에서 마음에 끌리면 자기들끼리 화제가 되도록 이런 생각으로 그 만화를 나눠줬는데 만화를 들고 온 사람 학생들이 교실에 전부 다 이제 화제가 기모일에 대한 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것이 집에 가서 아빠 이 사람 좀 이번엔 좀 찍어줘 이런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거 당선 이후에 대포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만화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 사람 우리가 전부 다 이 사람 되길 바란다. 아빠도 좀 이 사람 찍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자기가 가슴에 가지고 있던 만화를 내한테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제 딸만 셋이 있었는데 딸이 큰애가 첫 출마할 때 유치원 1학년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세 딸이 어느 딸이 자기 선생님한테 종이학 1000마리를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 문방구에서 종이학 적는 그 종이를 사가지고 맨날 몇 번을 자기들이 종이학을 적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럽게 매가지고 종이학 1000마리를 적은 거를 내한테 주면서 투표하기 한 이틀 전에 아빠 우리가 종이학 1000마리를 적었는데 선생님이 종이학 1000마리를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 아빠 이번에는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요. 이런 경제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그 당시는 합동연설이 있었는데 3번 하는데 마지막 합동연설 3번째 할 때에 대봉투에다가 내가 그 종이학 그걸 갖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연설 제일 말미에 순진한 세 딸이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메이커 있는 옷도 한번 입어보도 못하고 메이커 있는 신발도 한번 신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가 큰애가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고 둘째가 어린이 부회장을 하고 막내가 한 달 전에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면서 아빠 나도 회장 됐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꼭 당선될 거요 하면서 우리 딸들이 나를 격려를 하고 종이학 1000마리를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내한테 종이학 1000마리를 건네주었는데 이 순진한 내 딸의 소망 이 순수한 꿈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종이학을 막 헛뿌렸더니 막 종이학이 하늘로 막 이리 날아가고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중이 모두가 공감대가 돼가지고 눈물바다가 되고 연설한 나도 막 눈물 뻔뻔으로 연설을 목매인 소리를 하고
그랬더니 연설 끝나고 나니까 아마 나를 갖다가 목마를 태워가지고 막 김호일 규명을 외치니까 막 청중이 뭐 전부 따라가 나서가지고 한 2km를 행진을 하면서 마산 3위로 기념탑 앞에 가서 막 민주주의 만세, 서민 만세, 3.15 만세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극적인 종약 1000마리의 그 사연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개표를 못 봤습니다. 네. 나는 개표 볼랐는데 친구가 막 술 한잔 먹고 자라 뭐 그걸 볼랐네. 나도 2번 떨어진 이 병이니까 막 강심병이 아닌데 뭐 개표 보게 그래. 그래 술이 취해가지고 잤는데 막 잠자는데 막 깨워요. 와 떨어졌나 내가 이랬더니 이러고 지금 당선되니까 인터뷰를 가야 된다 그래. 내가 참 내가 다리를 꼬집어 봐서요. 그래 내가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67표 차이로 당선이 되니까 경남 신문에서 종이약 1000마리가 기적을 이루다 제목이 거기 뽑혀가지고 내가 종이약 1000마리의 에피소드가 있듯이 그런 극적으로 내가 당선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전체 시민을 상대라는 선거는 내가 열심히 맨주머를 가지고도 진실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게 통해지는데 이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는 한 300명 정도의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그 돈을 뿌리기 때문에 내가 2분 다 차점으로 그냥 근소한 소처로 낙선을 하고 17,000년을 내가 전국 대의원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래가 지난 2020년 10월 18일 날에는 그 공약이 아무래도 내가 뭐 많은 만남을 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을 내걸고 하니까 모두가 그 공감될 이유가 3번 만에는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어져서 국회의원도 2번 들어지고 3번 만에 이전 상주로 되고 대한노인의 회장도 이전 상주로 되니까 도전 한국인 상을 주는 단체가 도전 한국인 표상이라고 해가 내한테 도전 한국인 그 상을 주더라고요. 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그 김호일 회장님께서 노인의 비전은 해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슬기로운 뭐 해인이라고 하는데 그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의 경로오진 사상이 철저했는데 어느 시대부터 노인들을 홀대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가지고 노인이라 하면은 늙은이는 막 빗방으로 물을 서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내가 성공하는 그런 많은 경륜을 교과서에도 없는 걸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륜과 지혜와 설비를 갖고 있는 어른이다. 영국에서는 노인이 한 분 별세하면은 지혜로운 색이 가득 찬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지려고 했다. 또 그리스에서는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집 어른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어른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인을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노인은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이다. 그래서 해인이다. 지혜로운 그런 이름으로 이제 단어를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이 신문도 해인 시대라고 해서 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리려고 하고
대한노인회가 무주에 연수원이 있는데 그것도 해임중앙연수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 경로당을 해임당으로 이리 바꾸려고 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노인이 아니라 많은 경륜을 가진 어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어른들을 홀대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지혜를 배우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을 해인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대장님 이제 시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회장님을 찾아뵈고 했는데 그때 이 노인의 열악한 문제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부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 1960년도 이전에 우리나라가 1인당 67불이고 북한이 123불이고 필리핀이 254불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남쪽입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서독에 강구 간호사를 파견하고 강구 간호사의 급여를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도 빌리고 또 중동의 정주영 씨를 통해서 수로공사 이런 중동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달러를 벌고 심지어는 젊은이의 목숨을 걸고 베트남전에 참여하면서도 달러를 벌은 돈을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마산 수출 제약도 건설하고 창원공업단지도 건설하고 울산공론도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그 장본인이 오늘날 우리 노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강국을 만드는 이 노인한테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홀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60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60까지 산 사람한테 환갑잔치를 크게 베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00세 시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노후에 경제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100살까지 오래 사는 것은 기쁨이 못되고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고 여론조사를 하면 부모를 모시겠다는 사람은 12.8%밖에 안 돼요. 그러면 83%는 부모를 안 모시면 그 부모가 자기 스스로도 경제력을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작년부터는 기초수급자한테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눌 떴는데 지금은 하위소득 70%까지 30만 원을 주는데 그게 이제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돼가 소득이 조금만 있든지 집이 있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말은 30만 원이지만 실제로 그런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도 3번 찾아와서 앉았고 이재명 후보도 3번 찾아왔고 안철수도 3번 찾아왔고 이런 사람들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노령수단을 100만 원을 주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서는 100만 원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또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에 대한 대우를 해야지. OECD 가입국가 중에 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100만 원을 노령수당을 주는데 한꺼번에 주기가 힘드니까 대통령 첫 해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10만 원씩 올려가 5년 임기 끝날 때에는 100만 원을 주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가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월 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4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이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되지 말고 그냥 보편적 복지로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노인은 벌이가 없으니까 네네. 뭐 40만 원을 주더라도 노인이면 뭐막 65세한테는 40만 원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달라. 네. 그래 국회에서도 고영인 의원이라는 보건복지위원이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노령수당 줘야 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국가가 100만 원 정도 주는 네. 나라를 만드는 데다 내가 이제 네.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예, 예. 그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많은 일자리를 네. 창출해가지고 네. 한 달에 최소한 150, 200을 네.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노후가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 내가 요 슬로건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행복한 세상. 그런 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12일 날 용산 대통령실로 오찬을 하도록 저를 초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이제 좀 이야기를 또 더 강조해서 하려고 하고 연민관을 대한노인의 해관으로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린서를 내놨는데 12일 날 대통령 만나면 그 문제도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타결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노인이라고 기죽지 말고 스스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좀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의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노인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노인에 가입을 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끼리 모여서 즐거운 대화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래서 노후가 모두가 한테 어울려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인에 적극 가입하고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을 모시고 노인 권익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해인 시대를 김호일 회장이 주장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노인이 슬기롭고 현명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노인관을 김호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일 회장님을 모시고 TBS 동아방송 구석구석을 밝히는 동아방송의 새로운 노인 권익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